안녕하세요. 맘스 챌린지 카페입니다. 제가 퀴즈 좀 내볼게요. 첫째, 나이차가 큰 연상연하 커플이 결혼하면 둘 중에 누가 더 오래 살까요? 둘째, 아이를 늦게 낳은 여성과 아이를 일찍 낳아 키운 여성들, 어느 쪽의 평균 수명이 더 길까요? 재미있는 질문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 이 질문 외에도 노화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이 소개되는데요. 답이 궁금하신가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연상의 배우자가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하의 배우자를 통해서 젊은 신호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문제의 답은 영상 끝에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알렌 랭어의 늙는다는 착각입니다.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 통념을 뒤집는 연구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고 젊게 오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어느 정도 답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알렌 랭어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사회심리학자인데요. 1979년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으로 유명하죠. 병들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70, 80대 노인들을 일주일 동안 수도원에 모아놓고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주변 환경을 싹 다 바꿔놓습니다. 물건을 비롯해서 TV 프로그램, 뉴스, 음악까지 20년 전 것으로 바꾸고 최근 20년간 있었던 일들에 대한 대화도 금지시킵니다. 실험 전에는 환자나 다름없었던 노인들이 일주일 후에 성력, 기억력, 체중, 악력 수치, 또 관절염 증상이 훨씬 개선된 결과가 나타났죠. 이 실험은 우리의 정신,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책의 핵심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둘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이기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질병, 노화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가능성의 심리학인데요. 가능성의 심리학은 우리가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한하고 열린 가능성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상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는데요. 나는 시도해보더라도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경험이 수많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험을 바라보는 한 가지 방식에 얽매이지 마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과거에 출판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나 인생의 쓴맛을 본 경험들에 대해서 어쩌면 부정적으로 고정된 한 가지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양한 시각으로 다시 해석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가 의식의 집중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플라시보 효과죠. 플라시보 효과는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먹고도 30%의 사람들이 실제 병이 호전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마음먹기에 따라 부정적인 방향이든 긍정적인 방향이든 신체에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된 거죠. 그럼 이 의식의 집중의 반대는 뭘까요? 바로 무심함입니다. 고정관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틀에 박힌 생각으로 모든 가능성을 처음부터 외면하는 무심함이야말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고질병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꼽는 기억력 감퇴도 사실 무심함에서 시작되죠. 이 소식은 내게 별 쓸모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메시지들을 이렇게 삭제하는 습관을 가지면 정말 기억력 감퇴로 연결된다고 해요. 젊게 살고 싶다면 먼저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통념들,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남의 말을 잘 안 듣게 되고 고집만 세진다 등등의 고정관념을 무심하게 수용하지 말 것도 나의 건강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딱 한 명의 의사의 진단을 진리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수록 우리의 의식은 명료해지고 나의 건강을 누군가에게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라는 주체성과 책임감이 강화되죠. 또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를 만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늙는다는 착각보다 차라리 젊다라는 착각으로 사는 게 사실 수명과 우리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켜준다고 하니까요. 내가 가장 행복하고 충만하다고 느꼈을 때 내 주변에 뭐가 있었지? 누구와 함께 했었지? 이렇게 젊고 긍정적인 신호에 촉을 세우고 스스로를 긍정적인 신호에 더 많이 노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금씩 바꿔보는 것입니다.
통째로 모든 걸 바꾸기는 어렵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자가 한 집단에게 일주일 동안 주어로서 나, 아이를 많이 써서 소통해보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그 결과 나라는 주어를 많이 사용한 집단이 대조군보다 주도권과 활동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나의 주관을 확실하게 밝히는 언어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뿐만 아니라 글로 나의 호불호, 나의 니즈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을 의식으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한껏 고양된 의식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힘들고 마음이 정리가 안 될 때는 일기를 쓰는데요. 쓰다 보면 뭔지 모를 불쾌하고 축축한 그 기분에 묻혀있던 의식을 이렇게 건져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의식에 집중하다 보면 이성을 되찾고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까지 도출할 수 있어서 글쓰기 정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퀴즈에 대한 답을 아직 안 드렸죠. 답은 아이를 늦게 낳은 여성들의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늦둥이 키우시는 분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는 답이죠. 아이들을 통해서 어리고 젊은 신호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아이를 언제 낳냐가 아니라 어떤 자극에 더 많이 노출되는지, 얼마나 집중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거니까 굳이 아이 낳는 시기를 늦추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심리학 도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마음의 힘, 여러분이 일상에서 직접 실행해 보신다면 정말 유익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정말 즐겁고 건강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요. 저는 또 좋은 책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